오늘은 이제 또 한국 문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제 특징 중에 정의 문화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정의 문화고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은 민족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한국 문화에 좀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한국 문화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정이라고 하는 걸 한번 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그게 뭐니 하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게 정의잖아요. 네. 정의 뭐예요? 우리 정의 뭔지 다 알잖아요. 알죠. 그래도 그 정의 뭐니 하고 이렇게 말로 한번 해보라 그러면 상당히 이거 어렵지 않아요? 노래로 부르죠, 저희는. 네? 말하지 않아도. 맞아, 말하지 않아도 안다구나.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 제일 몸에 배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광고다 이런 것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제 굉장히 이 히트를 쳤다 그럴까? 그런 광고 중에 하나가 그 겨울에 그냥 이렇게 눈 내리고 이러는데 그 며느리가 그 자기 남편에게 이번 겨울에 아버님 댁에 보일러 올려야 되겠어요. 이 광고가 있었잖아요. 와, 거기는 뭐 모델도 안 나오고 네. 그냥 이 얘기만 잠깐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광고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제품이 굉장히 매상이 올랐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세계 광고 경연대회에 나갔다가 예선에서 탈락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건 놔두리면 되지 뭘 그걸 갖다가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아야겠어요. 우리는 그게 지금 얼마나 지금 애틋한 며느리의 그 시부모에 대한 이 정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는 느끼니까 그 광고가 그렇게 우리 정서에 맞는 광고인데 그래서 이게 문화라는 게 우리 삶에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이제 끼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맞아요. 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또 하나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대상하고 내가 심리적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어떤 대상하고 나하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지 그리고 얼마나 그 감정의 강도가 센지 하는 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이런 척도 같은 것도 되고 그 내적 상태를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하고는 정이 많이 들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이 정하고 우리가 좀 이제 서구적인 거하고 비슷한 게 이 사랑이라는 또 이제 감정이 있는데 정하고 사랑하고가 어떻게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듯 같은 듯. 같은 거는 뭐고 다른 거는 뭔가요? 같은 거는 일단 상대방을 뭔가 더 네. 그 애정, 뭐 배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게 비슷한 거. 근데 사랑이 뭔가 더 농도가 더 짙은. 우리 보통 이제 정이라고 할 때 뒤에 나오는 이 서술어가 정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정이 든다. 네, 근데 사랑이 든다 이런 표현이 있나요? 사랑한다. 사랑은 한다. 없죠. 예. 사랑에 빠진다. 빠진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은 있지만 나는 저 사람하고 사랑이 들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고 어떤 사람하고 예를 들면 관계를 맺을 때 사랑하면 가깝다가 미우면 멀어지고 이런 네.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정이라는 건 어떤가요? 우리 정. 이운정, 고운정. 그렇죠. 그러네. 이 우리 정이라고 하는 거는 미운 정도 있지만 고운 정도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정하고 사랑하고가 그러네.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잘 나타낸 우리 뭐 대중가요들이 되게 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수봉님의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근데 그때 지금 이제 헤어지고 떠나간 그때 그 사람이 비 오는 날 뭐라고 질문을 해요? 사랑보다 더 슬픈 게 뭐냐? 정이라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정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왜 사랑보다 정이 더 이렇게 질기고 더 잊기 어렵고 이럴까요?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쌓인 것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은 우리가 첫눈에 사랑에 빠지잖아요. 네. 네. 근데 첫눈에 정이 드나요?
먼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있어요. 얘기를 하다 맞아. 보면 시간이 있어요. 필요해. 그렇죠. 예.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첫눈에 급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내가 갑자기 느낄 때는 마치 내가 어디 빠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사랑에는 빠져요. 네. 근데 정이라고 하는 거는 오랜 시간을 이렇게 두면서 마치 가랑잎에 옷 젖는 거를 잘 모르듯이 그러나 조금씩 이렇게 쌓이는 이런 게 우리 정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이 현재에도 내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평소에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을 앞에다 두고 매번 내가 저분 정들었네 이렇게는 안 느껴요. 사랑한다는 느낌은 드는데 근데 언제 되게 느껴요. 그 대상이 멀리 떠났다거나 이럴 때는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정이 많이 들었다 하고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게 훨씬 더 감정이 격렬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잔잔하고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왜 헤어지기가 더 어려우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 만나고 싫으면 헤어지면 돼. 근데 우리의 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이미 고운 정만 있는 게 아니라 미운 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사랑이라면 미우면 헤어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정이 들었어. 그 안에는 이미 미운 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 네. 맞아.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보고 말씀하신 대로 정이 있다 그러고 저한테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넌 정이 너무 많아 이러거든요. 저는 아기 낳고 조리원에 들어갔는데 2주 정도 조리원에 있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이제 얘 데리고 어떻게 해야 돼? 발 동동거리며 나가는데 저는 우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랑 정이 다 들어가지고 우리 애를 2주 동안 만져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한 사람들이 정이 들어서 유일하게 제가 거기 생긴 지 10년 이래 처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이 자꾸 들어가지고 또 애기 봐주시고 가시는 분들, 집 청소 이제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 다 정이 들어. 이삿짐 세트하면 하루 아니에요? 하루인데 하루 집 나르고 같이 짜장면도 먹고 청소하다 보면 또 정이 들어. 그렇구나. 그럼 그 사람들을 제가 한 10명도 또 소개를 시켜줘. 정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이 너무 많아서도 문제인 게 그럼요. 있다고. 정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거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개인의 성품도 나타나는 것도 돼요. 정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정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 있어. 아니, 왜 생긴 거랑 반대야? 십정빠. 십정빵. 십사빵 말고 십정빠. 쉽게 정에 정에 빠지는 사람. 신조어예요. 자, 진도 나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같은 경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거는 미워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정이 떨어질 때 끊어져요. 어머. 많이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야 이제는 뭐 네. 좀 이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하면 야 너 이제 액땜 맞다 이제 정 떼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 특유의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예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고 정을 나눌 때 이제 이게 그 서구적인 사고하고 한국적인 사고의 이제 차이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구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랑이면 사랑이고 미움이면 미움이지 이게 같이는 못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사실 사랑이냐 미움이냐 하는 이거는 서구적인 개념이에요. 감정 상태야. 옛날에 우리 그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한테 엄마는 아빠하고 왜 같이 살았어? 그러면 요새 젊은 분들 얘기하면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들은 그런 얘기 안 하셔요. 뭐라 그랬어요? 정 들어서. 정이 들어서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불쌍해서. 여기에 정에는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면 이 어떤 자녀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간에도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감정도 같이 있다 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미 좀 지난 이 어떤 프로에서 나왔지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셔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어떤 말로 어떤 단어를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그걸 알아맞추는 뭐 이제 이런 프로가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걸 보시고 당신하고 나 사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왼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때 내자야 이렇게 손으로 내자야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왼수하고 왜 사는데? 근데 우리는 정이 들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정이 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 정에는 미운 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랑하고 미운데 우리는 서양 애들이 또 하나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라든가 이럴 때 나는 네가 미워 이 감정 이게 밉다는 이 감정이 서양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네가 미워 그래 놓고선 그 이유는 다음에 만나면 알려줄게 뭐 이제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미움은 안 만나야 돼. 근데 우리의 미입되는 감정 밑에는 우리는 곱다라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에게 나는 네가 미워 이렇게 얘기해도 자녀들이 상처를 덜 받아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이 밉다라는 표현 밑에는 곱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이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걸 아니까 그 밉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나를 생각해서 하는 표현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한국적 사고가 훨씬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하는 게 딱 누구가 어떤 상대가 꼭 좋은 상태, 긍정적 감정이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보다 미운 게 더 슬프고 더 끊기가 어려워요. 한번 정이 들면. 그리고 이 정을 뗀다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힘들고 이제 그런 상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게 그 대상하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많이 들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정이 들까요? 아까 우리 유주 씨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보고 정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 네. 그래서 첫째로는 시간을 함께 같이 보내야 돼요.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씩 나도 모르게 가랑잎에 옷이 젖듯이 이게 이제 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이 들 때는 본인도 정 드는지도 몰라요. 네, 맞아. 그치. 그 상대에게 내가 정이 드는지도 맞아요. 몰라. 그런데 이제 없어지거나 멀리 가거나 그랬을 때 문득 내가 깨달아요. 아, 참 정이 많이 들었었구나. 이걸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죠. 근데 단지 시간만 많이 보냈다고 해서 또 정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네. 맞아. 그거는 단지 알고 지나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거는 필요한 거지만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간. 같은 공간에서 오래 같이 지냈어야 돼요. 같은 공간에서 오래 지냈어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오랜 시간 알고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은 안 들어요.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정이 들으려면 같은 공간에 이게 같이 좀 있어줘야지 그 사람하고 정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시간, 공간. 경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함께 하는 거? 함께 할 이제 시간을 오랜 시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서 같이 지내고 근데 또 하나는 그 관계가 맞아. 서로 긍정적인 관계여야 되죠. 네. 우리가 미운 정이 든다 그러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긍정적인 네. 면이 있으니까 미운 정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정이 들 성품이어야 돼요. 아무리 시간을 같이 보내고 공간에 같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무정하거나 매정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하고 우리는 정이 잘 안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성품 중에 제일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정이 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증거가 뭘까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이 좋은 정이 들었다.
만나기만 편안한 해도 거? 예. 편안하고 웃음이 나오고. 예, 만나면 편하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제일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흉어물이 없어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굉장히 긴장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정이 든 게 아니야. 그래서 정이 든다 하게 되면 우리의 그 감정적인 거는 우선 흉어물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우리가 부끄럽거나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 이러한 두려움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정에는 미운 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 흉어물을 좀 보여줘도 그것까지도 다 나를 이해해 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이 들으려면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관계가 어느 관계예요? 가족? 그렇죠. 이 가족이네.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가족 관계가 제일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족 관계가 중요하니까 정이 생겼는지 네. 정이 있다 보니까 가족 관계가 중요한지 어느 게 먼저인지는 우리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러나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가족이 제일 여기에 합당한 이러한 관계예요. 네. 그래서 가족이 정이 제일 많이 들은 가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정겨우니까 모든 우리 관계를 다 가족 관계로 이거를 확산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 엄마들이 자기 친구 집에 이 모시고 와가지고는 자녀들 보고 이모야 뭐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모가 되는 거고. 음식점 아줌마들 다 음식점을 이모죠. 가서 다 나이 많으신 분은 이모 뭐 좀 더 주세요 이러기도 하고 좀 젊은 여성한테는 뭐 언니 뭐 이렇게도 다 부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더 우리한테는 훨씬 모든 거를 이제 정답게 느끼고 가족같이 생활하는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가족을 중시할까요? 그거는 우리 맨 처음에 문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 환경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 제일 효율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사방이 굉장히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문화란 말이에요. 네. 우리 이제 한국을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한번 이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자 여기가 이제 중국이고 여기가 이제 러시아고 여기가 이제 일본이고 네. 여기가 이제 미국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지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200몇 나라 중에 이 유엔 너무-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단군 그 할아버지가 얘기는 털을 뭐냐면 이상하게 잡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5,000년이나 이 지켜온 이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000년 동안에 이 그 사라지지 않고 자기 문화적인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일로 가려면 다 일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여기서도 일로 가려면 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고난의 역사를 가졌겠어요. 수없이 외침을 당하면서 네. 그렇게 이렇게 수없이 외침을 많이 받고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나가려고 하면 힘들 때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가족. 가족이죠. 힘들 때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결국은 가족이죠. 네. 그래서 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이 가족 단위로 우리가 살다 보는데 이 서양에는 부부 중심의 문화라 그랬잖아요. 부부들은 살다가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힘들 때는 다시 부부 관계를 청산해도 되잖아요. 네. 헤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가족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안 남죠. 끊어져. 가족은 끊어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는 천륜이잖아요. 네. 이건 하늘이 맺어준 거기 때문에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가족은 버릴 수 없는데 가족끼리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항상 가족이 예쁠 때, 고울 때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떨어지면 되는데 가족은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운 것도 참고 받아줘야 돼. 네. 그래서 정이라는 게 미운 정이 같이 있는 거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이러한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미울 때마다 가족이 해체되면 이거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남을 가족이 없네. 남는 가족이 없지. 네. 그러니까 가족이 중요한데 이 가족 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어. 그래도 우리가 헤어질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같이 살으려면 서로 이 관계를 맺어주는 어떤 이 원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이라는 거는 미운 거, 고운 거 이렇게 다 가지고 살 수 있게 네. 우리는 이렇게 문화가 발달이 돼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집단의 문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집단이 살아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그게 만들어져 온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제일 정든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 1번이 누굴까요? 제일 정드는 자식이야? 부부 그래서 아니고 자식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정든 사람, 1번이 누구냐면 어머니. 아, 그러네. 어머니가 제일 정든 사람의 1번.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게 어머니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 공간에서 공간으로. 같이 지나는 거고 음.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정말 좋은 관계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흉어물을 어머니한테는 뵐 거 안 뵐 거 다 보이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이렇게 갈아 넣으시면서 우리를 키워주니까 당연히 이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이 삶의 중요한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심성에 뿌리 박은 이 어머니에 대한 이 정,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삶을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큰 힘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하고 얼마나 유사하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그거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잘해줄 걸 못 해줬다. 아무리 해줘도 본인의 생각에는 좀 더 잘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못 해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미안함, 그 다음에 그런 자녀를 볼 때 느끼는 어떤 그 측은함,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측은하고 미안하지만 이 자녀들은 또 부모를 바라볼 때 항상 메울 수 없는 고마움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미안함이 있어요. 내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드렸다 하는 이런 어떤 또 이런 그 막연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제일 이제 중요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그 오늘날 사실 자꾸 이제 우리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게 정이 옛날보다는 좀 희박해지는 거 아니냐. 한국 사람들은 각박하다. 그렇죠. 이 각박하고 정이 좋은데 좀 희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이제는 또 달라지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리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삶이라는 건 이 지리적인 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네. 사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지리적인 것보다는 영향을 덜 받아요. 네. 이제 세계는 지구촌이 하나의 이제 그 촌을 이루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 서로 접촉을 하는 게
빨라졌고. 이제는 여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네. 이거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또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인간관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변해가는 것은 또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 정이라는 게 이제 이게 감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떤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있냐면 나하고 가족이라고 느끼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니네 없이 굉장히 가까운데 네. 그 가족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래. 의외로 맞아요. 굉장히 아, 이 네,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배타적이고. 느낌을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이 가져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좀 이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패거리 문화가 나타나요. 네. 네. 이 팔을 자꾸 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 누구 편이야? 이제 맞아. 이런 거죠. 우리가 맞아, 낫다. 맞아. 그렇죠. 우리가 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이야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데다가 우리는 뭐 이제 그 회사에서도 무슨 가족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족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막 니네 없이 흉어물 없이 막 그냥 네. 이게 니 거 내 거 다 주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배타적인 문화가 맞아요. 형성이 돼요. 맞아요. 맞아. 그거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가족끼리 뭉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족 안에서는 서로 니네 없이 지내고 이 콩알 한쪽도 놀아 먹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맞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이제 삶은 지나치게 패거리를 져가지고는 안 돼요. 네. 이제는 나하고 다른 너도 우리가 인정하고. 같이 네. 인정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런 문화로 우리가 점점 변해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제 변해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끈끈함이 힘이었는데 살다 보면 가족끼리 너무나 하나 같아가지고 지나치게 나에게 간섭한다는 느낌이 들고 네. 너무 이렇게 좀 부속당한다는 이런 느낌이 들거나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렇죠. 네. 진짜로. 우리 이 아나운서님이 특히 그런 네. 거를 또 젊은 편에서 많이 맞아. 느끼나 청년이라 봐요. 그래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간섭해 주세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를 들면 뭐 추석이나 이런 설날에 이제 어른들 뵙기가 좀 이제 그렇죠. 예. 싫다라든가 좀 왜냐면 너무나 막 그냥 간섭을 많이 하고 언제 결혼해?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 같은 이제 이런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점차적으로 사실 우리가 좀 따져보면 너무나 가족같이 흉엄을 없다 보면 이젠 자녀들도 커가게 되면 특히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커가면 노크 좀 해주고 들어가야 되지. 아버지가 그냥 문 확 잡아 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는. 네, 네. 이제는 흉어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네. 그리고 상대방의 이거를 지켜줘야 되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삶의 구조 자체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이제는 옛날식의 이렇게 흉어물이 없이 너무나 너하고 나하고 아무 이 경계가 없이 지나는 이런 삶도 이제 점점 변해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를 들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 그 자녀들의 삶의 공간도 이제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조금씩 우리도 지나치게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살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무슨 침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 수 있는 삶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요즘에 이 침략은 이 외부에서 군사적인 침략도 물론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오고 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문화. 네. 네. 이제는 어느 나라의 힘이 단순히 군사적인 힘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또 그 위에 요새는 이 문화의 힘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화가 융성하려면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이 잘 드러나주는 문화, 이런 환경에서 문화가 융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더 우리가 하나고 좀 남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자기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면 이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되면 맞아. 거기에는 문화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점차적으로 이제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문화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전통은 지켜야 돼요. 전통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뿌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맞아. 우리들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는 그 포용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문화라고 하는 거를 배우면서 익혀야 될 거죠. 나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적응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고정적으로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게 사람들의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모습에 맞추어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될 거는 어떤 그 정신, 우리들의 마음, 네.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네. 하지만 우리들의 정신이나 우리들의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 문화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 생각을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달라지게 되면 마음이나 정신도 변했다라고 오해를 해요. 네. 그래. 또 화를 내시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꼭 연세가 든 장로님이 생각하는 신앙생활하고 같을 필요는 없어요. 네, 네, 네. 그거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 신앙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게 표현되는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 사람들이 삶이 변하는 데 따라서 얼마든지 변해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네. 이거를 그 모습이 바뀌면 마치 그 마음과 정신도 바뀐 것처럼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세대 간의 갈등이 네. 더 많이 증폭되고 사실은 우리가 가족 간의 화목한 게 중요한 것이지 화목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표현 자체를 동일하게 자꾸 만들려고 강요를 하다 보면 저 안 되지. 그다음엔 만남 자체가 상당히 껄끄러워져. 힘들어질 수가 맞아요. 있다.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 거고 문화는 그래서 우리가 맨 첫 번에 문화를 설명을 할 때 앞에 비교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비교적 안정적이다 하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배우거나 한국의 이런 전통은 얼마든지 지켜나가고 이건 미풍은 양속은 우리가 계속 전달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표현되는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중심이 중요하네. 그럼요. 이게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뭐 그 머리를 깎는 것도 이거는 부모가 주신 건데 어떻게 우리가 손대느냐 그래가지고 단발령이 났을 때 뭐 자결을 했다는 사람이 나온다든가 네. 옛날에는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묘 옆에 건물을 짓고 거기서 심요살이를 3년을 했다. 이게 맞아, 이제 맞아. 굉장히 효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의 어느 부모님들이 본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자녀가 산소 옆에서 3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신은 유지되되 형식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문화를 공부하고 한국 사람이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한 세계가 다 같이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나하고 다른 모습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우리가 이런 한국을 알면서 세계를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이유죠. 저는 오히려 좀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요즘에는 좀 한민족의 미덕이다 정의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좀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을 속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문화 형성 과정에서 정을 이해하고 나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또 자부심을 갖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음 주가 우리 마지막 강인데 안 들어요. 우리도 저 4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모임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정의. 고마워요. 그렇게 느껴주시니. 네. 정이 많이 들었는데 뭐야. 너무 좀 클로징이 그런가요? 오. 다음 주가 진짜 그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저는. 너무 슬퍼서 벌써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성열 교수의 심리학 콘서트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다음 주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